자, R 노테이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빼고 노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녹화를 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좀 더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작업했던 이제 카드를 이제 읽어드립니다. 리드 CSV를 통해서 읽어드리면은 이번에 디폴트가 캐릭터로 되어 있으니까 캐릭터로 둘 다 읽어드리고 그걸 갖다가 데크에다 저장을 한다면 구조는 데이터 프레임이면서 페이스, 수, 밸류를 갖는 각각은 이제 캐릭터, 인티저로 되어 있는 게 나오겠죠. 예전 버전 그 4.0 이전에서는 이게 작동을 하는데요. 이게 작동을 해서 strings as factors가 true처럼 됩니다. true가 돼서 이때 구조를 찾아보면은 팩터가 튀어나옵니다. 팩터. 페이스는 팩터로서 13개의 수준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게 에이스가 1이 되고 에이시 2가 되는 좀 황당한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1이 1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4.0 이상부터 이제 그걸 바꿔준 거고요. 그래서 일단 100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캐릭터로 그냥 별 문제 없이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자, 요거 지워버리죠.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노테이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꺽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꺽쇠는 이렇게 그 하나, 둘, 셋 이렇게 어레이 구조를 가진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 이건 첫 번째 로우에 첫 번째 컬럼이 있는 거를 꺼내다오 하는 겁니다. 대기라는 게 어떻게 아까 생겼냐면은 그 52 바이 자 이거 좀 뭐 잠깐 그 판서를 잠깐 좀 동원한다면 판서가 안 뜨네. 자 판서를 잠깐 동원한다면 이게 52 바이 3 세 개의 컬럼을 갖고 있고 컬럼이랬지만 사실은 세 개의 벡터를 갖고 있는 거죠. 52개의 로우와 그 다음에 세 개의 컬럼을 갖고 있는 세 개의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데크이기 때문에 1이라면 맨 첫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킹이죠, 킹.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데이터 프레임인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거 하나만 떨렁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면 그거는 그냥 그 싱글 벡터 아닙니까? 그래서 싱글 벡터로 튀어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켜주면 킹 하나만 나옵니다. 그리고 1에서 3 해주면은 여기 페이스, 수트, 밸류 여기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 스페이스 수트 밸류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뉴라는 데다 저장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벡터라는 100을 이렇게 613, 65라고 정의했을 때, 이 순서가 있잖아요. 1, 2, 3, 4, 5, 6이라는 순서에 따라서 100에 1에서 3이라고 하면 1, 2, 3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를, 컴포넌트를 꺼내다오. 그 다음에 2, 4, 6 하면은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요소를 꺼내다오. 그래서 이 첫 번째 걸 갖다 놓으면 이게 그냥 벡터인데 벡터 하나짜리 싱글째 하나짜리 벡터인데 이거 갖다가 이거 원래 속성인 데이터 프레임 속성을 좀 가지고 있게 해다오. 그러면 그 속성을 버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drop equal false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이 성격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1에서 3 해줘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거꾸로 1, 3 해주면 요거는 벡터가 돼버리거든요. 요 속성 다 같은 페이스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킹, 퀸, 잭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드랍 이퀄 폴스를 해주면은 이제 벡터가 아닌 그 데이터 프레임 속성을 남게 됩니다. 마이너스는 개를 빼란 얘기예요. 첫 번째 것만 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줄만 뺀 나머지 2부터가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2에서 52까지 뒤에 걸 다 뺀 것을 써달라 할 때는 괄호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 괄호를 치면은 첫 번째 것만 나오게 되죠. 첫 번째 거와 첫 번째 로우에서 나머지 모든 거 1, 2, 3 다. 1, 2, 3이면 다인데 모를 때 그냥 다 나머지 다 하는 얘기고 이 거꾸로 1에서 52까지 로우 모두를 다 벡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드랍 이퀄 false를 넣어주면은 데이터 프레임 속성을 그대로 킵하게 되죠. 로지컬 변형은 true하고 false밖에 없는데 true는 나와라, 그 false는 나오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덱에서도 이렇게 해주면은 첫 번째 face와 suit 그것만 나오고 value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true 그다음에 false를 쉰 한 번 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거만 나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크에서 로우즈 하면 첫 번째 거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C, 요거 이제 이름이 붙어 있을 때니까 이름이 붙어 있는 거 이름이 붙어 있는 그대로 작동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꼭 뽑자면 이게 value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벡터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 속성 그대로 갖고 있게 해주시오 하려면은 drop equal false를 붙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drop equal false 해주면. 그 다음에 그럼 D라는 함수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D라는 함수는 뭐냐? 맨 첫 번째 장 까보는 거죠. 첫 번째 장. 그래서 D를 이렇게 까서 함수는 데크라는 걸 갖다가 이제 카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카드의 맨 번째 첫 번째 거 열어보겠다는 거고,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덱 요걸 갖다가 카피본, 복사본을 하나 갖다 놓고서 그 여섯 개만 한번 뽑아 보시오 하면 킹에서 8까지 나오겠죠. 자, 13, 12, 11, 19, 8까지. 덱2는 이걸 뒤집은 겁니다. 순서를. 52에서 1로 거꾸로 뒤집어서 6개 보면은 52에서 47까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덱3는 이제 요 순서를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만 좀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덱3를 실행시키면 요거까지 실행시켜 보면은 2하고 1만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샘플링입니다. 샘플링인데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뭐하고 같으냐면 자 1에서 52에서 52개를 비복원 추출로 해라. 그럼 결국은 52장을 이렇게 쫙 마구 섞어 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거 자체는 조금 더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1에서 52까지만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은 그 사이즈는 자기 이 랭스하고 이제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서 1부터 시작하고 딱 뻔히 하면 굳이 다 했어. 그래서 샘플 50에 줘도 같은 효과가 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를 그 인덱스들만 한번 돌린 거예요. 인덱스만 돌린 거서 랜덤이라고 하고서 덱4를 그 덱에 랜덤이라고 해주면은 이게 막 섞인 거. 여러분들 해보면은 다 각자 숫자가 다르게 돼 있어요. 셔플링 한 겁니다, 말하자면. 셔플링 한 거라서 랜덤하게 그 셔플링 한 것을 카드에다 갖다 적용시키면은 그 말 그대로 셔플이 되죠. 그래서 펑션 카드를 읽어서 그 카드를 랜덤하게 섞어 주시오. 그래서 데크에서 한 장 뽑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셔플링을 한 거, 셔플링한 것을 다시 한번 그 딜 첫 번째 장을 열어보면 뭔가 다른 것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를 보면 이제 여기 네임드 오브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임드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죠. 벡터가 튀어나오는 과정입니다. 덱에서 밸류, 그 다음에 그것들의 평균, 중위수 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네임드 리스트로서 넘버, 그 다음에 로지컬 하나, 스트링스를 글자들을 이렇게로 한 것을 갖다가 LST라고 리스트예요. LST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의할 것은 자 요것은 자 리스트가 어떻게 튀어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꺽쇠가 있고 더블 꺽쇠가 있습니다. 꺽쇠 하나는 뭐냐면은 요 리스트의 첫 번째 그러니까 리스트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건 리스트고 꺽쇠 두 개 한 것은 그것의 첫 번째 요소만 불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거의 넘버스를 하면은 얘의 원소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1, 2 요것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것만 나오고 그다음에 꺽쇠 두 개 한 것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요 넘버스 한 것은 뭐하고 같으냐면은 꺽쇠 하나짜리하고 같은 효과예요.
꺽쇠 하나 똑같잖아요. 이름이 있을 뿐이지. 똑같고 요거는 꺽쇠 두 개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달라. 그러니까 요거 요거 요거가 사실은 같은 거였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한 작업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 함수가 두 개 나왔죠. 딜이라는 함수가 하나 나왔고 셔플이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그 함수 두 개를 shuffle.r이라는 파일로 덤프 시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덤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여기 파일에서 찾아보면 될 텐데 이건 원래 있었으니까 shuffle.r 여기 있죠. shuffle.r 그래서 shuffle.r을 만약 여러분들이 꺼내 보면은 그 두 개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세이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건 아예 그럴 것 없이 세이브.닷 이미지에서 현재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R notation.r 데이터로 이제 저장을 한 겁니다. 나중에 로딩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니팅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열어서 나중에 그래서 여기서 인쇄해서 PDF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장해서 그 PDF 저장한 파일을 숙제로 제출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름하고 학번, 그다음에 코멘트 적는 거 잊지 말고요. 자, 이걸 놔두고 자, 저걸 화면 공유를 일단 중지하고 여기서 기록을 종료